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 선거 일정, 그다음에 암살 시도 실패 이후에 이 전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그 경제 및 무역 정책은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선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입장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에 그의 행동은 보다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향한 정치적 우파적 전환을 했었고요. 트럼프의 경제 및 무역 정책은 뉴 머티리얼리스트, 신 머천다이즈리스트죠. 신산업주의적이라고 묘사되어 왔어요. 그리고 선거에 앞서 당시 후보였던 트럼프는 보수적 공화당 정책에 부합하는 상당한 규모의 소득세 감면하고 규제 완화, 일반적으로 그 진보적이라는 민주당 정책으로 간주되는 상당한 인프라 투자 및 노인 권리에 대한 현상 유지 보호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역의 보호주의와 이민 감소 등 당파를 초월한 그의 반세계화 정책, 이러한 양당의 정책 입장 조합은 포퓰리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 오바마 유권자 일부가 2016년 트럼프 유권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2018년 회계 연도에 대한 트럼프의 연방 예산 제안, 의료에 대한 의료 지출을 주로 메디칼 삭감해서 1조 9천억 달러를 삭감할 것을 제안했고요. 비국방 재앙 지출 및 해외 비상작전, 국방 지출이죠.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항목 등에서 1조 9천억 달러를 감소,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수입을 8,940억 달러, 약 한 2% 감소시키는 다양한 세금 감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 10년간 소득보장 프로그램 지출이 2,380억 달러 감소시켰어요. 그 다음에 불특정한 인프라 프로그램에 향후 1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어, 언론인 한 분은 어, 2017년 12월 포퓰리스트로 선거운동을 펼쳤지만 그 대선 후 경제에 의지해지는 대부분 구구 경제 정책과 일치했다고 쓴 적이 있어요. 강경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전략적인 결정이었죠. 그래서 그런 그 언론인들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줄이기 위한 거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죠. 폴 크루그만 저도 잘 아는 분인데 2020년 2월 트럼프의 당파적 의제, 그러니까 부재된 세금 인상, 인프라 투자 및 안정망 프로그램 보존에 대한 초기 약속이 긍정적으로 보다 전향적인 공화당 정책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계속 쓰면서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비록 오바마 행정부 시절 공화당이 표현했던 행정 적자에 대한 이전의 우려는 없었지만 감세와 안전만 지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부양을 위해서 자신이 시도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 연방 준비자 페드의 지원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연준 관계자들은 2016년 12월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고 지속 가능한 최대 속도인 약 2% 근처에서 성장하고 있는 경제 정책, 재정 정책 부양책, 긴축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암시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렇게 상쇄하고자 했어요. 연준의 임무는 파티가 시작될 때 펀치볼을 비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금리를 인상한 뒤에 연준 이런 인용을 해서 금리를 여러 채 또 인하를 했어요. 글로벌 경제 침체와 트럼프의 무역 정책 문제, 트럼프 대통령 연준이 재임 기간 동안 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한 종종 비난했지만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또한 연준이 금리를 낮게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관심 있는 내용이죠. 트럼프 암살 시도 실패에 따른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경제 대통령은 과연 경제계획은 무엇인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파트너에 대한 관세를 원하고 팁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를 원하고 법인 세율을 한 단계 낮추고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공화당 플랫폼은 정강 정책이죠. 또한 더 많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생산하는 것 외에도 인플레이션을 무찌르고 모든 가격을 신속하게 인하할 것을 약속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다 그러면 공화당 강령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중요한 이슈를 반영한 강령을 채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국경 폐쇄 및 추방, 확대 같은 계획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 낙태, 금지, 재정 보존 등 공화당의 전통적인 우선순위는 경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픽한 사람이 제디 벤슨이죠. 오하이오 쪽에서 일하던 분인데 이분이죠. 나이도 상당히 젊습니다. 어쨌든 GOP 러닝메이트로 GOP가 이제 그랜드 뭐 올드 파티의 약어입니다. 이게 뭐 커다란 파티 러닝메이트로서 이렇게 제디 벤스를 지명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나이가 젊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이 사람도 뭐 리틀 트럼프 비슷한 우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은 상당히 보호주의적으로 그다음에 그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뭐 빅5든지 뭐 빅텍이든지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차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을 상당히 우선시한다고 하지만 전기자동차 뭐 이런 건 대세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할 것 같고 불이익은 줄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붕괴를 거지를 하고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미국 주식을 관심 있는 분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 트럼프는 사실 뭐 그 의료보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진보적인 좀 약간 좀 미국의 그 국익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손해보는 일은 안 할 거다. 이게 기조가 될 겁니다. 네.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분야를 다루면서 Political Economy, Entertainment and Science, Good Life, Happiness, Money Rich Business, Culture, 정치, 경제, 문화, 삶, 비즈니스, 3PD, CPD, Superior Excellence Platform입니다. Experience and Lecture and Talkshow도 합니다. 재테크 주식 부동산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결론은 이 땅의 젊은 층부터 미래가 불안하고 중장년층도 노후 대비가 확실한 층이 적다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관련 영상도 많이 올리려 합니다. 법인 체제로 운영합니다. 법인은 SEPD Inc., 컨설팅, R&D, 부동산 개발, 에이전시 비즈 교육 등입니다. 다양한 경험자 출신들이 쉬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3PD입니다.
실제 증권사 출신, 자산운용사 출신. 현역의 도움도 받습니다. 미국 자료는 월스트리트, 유펜, 칼텍 출신 등의 자료도 받아 참조합니다. 매일매일 대응은 안 하셔도 됩니다. 콘텐츠는 직접 작성하여 영상 제작합니다. 영상은 직접 촬영한 영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화할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지요. 책임 있는 컨텐츠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며 증액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경제, 경영, 산업, 정책 기초는 그냥 숙지하세요. 세상은 경제는 정책의 영향이 존재합니다. 정책 효과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100만 원, 1000만 원이 소중합니다. 흐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박사급 이상이 콘텐츠를 확인합니다. 영상에는 크게 자금을 투입 안 하겠습니다. 추후에 개선합니다. 세피디TV의 좋은 정보 제공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개발원 GDI 아카데미와 도 함께합니다. 세피디TV입니다.